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근무 등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엔드포인트 보안 강화를 고민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 내 엔드포인트 보안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함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부성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부성현입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처음 보안 일을 시작을 했고, 침해 사고 대응팀에서 악성 코드 분석 및 대응, 그리고 현재와 같이 외국계 벤더에서 프리세일즈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스트라이커에서 역시나 프리세일즈로 기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 스트라이커에 대해 최대한 쉽고 가능한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좋은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노멀 환경을 보호하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코로나19 등 대형 이런 사회적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사이버 공격도 함께 증가했었는데요. 실제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제가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해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거에 어떤 공격들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해커 그룹들은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크라임 조직에서 사용하는 랜섬웨어가 2016년도, 17년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공격률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선 때마다 출몰 하게 되는 핵티비즘, 네. 예,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공격이 많이 진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타깃형 공격, APT 공격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공격 그룹들은 보통 되게 은밀하게 공격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루트킷과 같은 커널 드라이버 파일입니다. 근데 이제 비스타 64비트 이후에는 디지털 인증서가 박혀 있지 않은 커널 드라이버는 동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물려서 그들 역시도 이제 벤더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훔쳐서 사용하는 전략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단적인 세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그들의 전략 전술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 사회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렇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코로나 이후에 생각해야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로 바뀌게 되었죠. 이사님도 재택근무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 예,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나눠주는 PC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능이 더 좋은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여서 기업 내부로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웹 트래픽 양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약 70~80% 정도가 확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악성 웹사이트를 보시면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 트래픽 양도 늘었는데 악성 웹사이트의 트래픽도 증가했네요, 같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웹사이트뿐만 아니고 사용된 파일도 역시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약 100배가량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악의적인 파일이 저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따 제가 설명드릴 팔콘 플랫폼의 중앙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팔콘 플랫폼의 이제 중앙 검색 화면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코비드-19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검색 결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와 관련된 공격 그룹들이 10개나 됩니다. 네. 코로나 이슈를 이용하는 공격 그룹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떤 호스트가 이 코로나 위협과 관련된 디텍션을 했는지 발생된 호스트, 탐지된 호스트에 대해서 보여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인프라죠. 코로나를 이제 등에 업고 사용된 연관 도메인, 그리고 연관 파일, 그리고 연관된 IP 어드레스, 그리고 저희가 발간한 리포트, 이 수들을 총 했을 때 약 90만 건이나 되는 정보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작년 한 해 지금 코로나 이슈도 얘기하셨는데 작년 한 해 위협도 총 정리하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글로벌 트렛 레포트라고 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이버 공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요약한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0년도에 글로벌 트렛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빅게임 헌팅이라는 캠페인이 규모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빅게임 헌팅이라는 부분은 랜섬웨어가 이제 랜섬웨어를 사용하는 공격 그룹들이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해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많은 기업들을 타깃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이 역시나 바뀌게 됐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민감한 데이터를 무기화를 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예, 더 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군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었지만 작년 한 해 동안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그런 캠페인 공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파일 리스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멀레어가 없는 공격이 작년 한 해에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APT 공격 그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PT 공격 그룹들도 이제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중국의 위키드 판다라는 공격 그룹들이 있는데 그 공격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글로벌 트렛 레포트를 냈고 이 부분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에 이제 위협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도 1분기가 지나고 2분기도 사실 지났어요. 네, 맞습니다. 1분기에는 어떤 위협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또한 저희가 1분기 위협 인텔리전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공격 그룹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지 이 부분을 APT 공격 그룹과 이크라임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도표가 APT 공격 그룹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공격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벨벳 천리마, 라이브 린스 천리마라고 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북한 공격 그룹들입니다. 노란 부분이 지금 북한의 정부 지원을 받는 네, 맞습니다. 조직. 네. 그리고 두 번째 이크라임 부분, 보통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금융정보 탈취를 해서 수익을 얻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이 이크라임 조직에도 위자드 스파이더라는 이크라임 조직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게임 헌팅,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빅게임 헌팅에 참여한 공격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인드리크 스파이더, 그리고 그림 스파이더, 그리고 보스 스파이더가 2018년도에 얻게 된 수익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보스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를 랜섬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계속 공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 도표에 보셨던 위자드 스파이더가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보스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80억 원,
90억 원, 100원?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네, 있는데요. 얼마나 되나요? 100밀리언입니다. 네. 예. 수익률이 상당하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른 그룹들도 얘기했는데 아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주신 그룹 중에서 저는 그 북한의 정보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 활동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북한의 활동 어땠나요? 네. 앞서 도표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벨벳 천리마라고 불리우는 공격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이 벨벳 천리마라고 불리는 공격 그룹들은 쉽게 저희 한국에서는 김숙희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 기술 정찰국의 산하 조직 중에 하나인 공격 그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분기 동안에 이런 북한발 해킹 그룹에 대한 리포트를 50여 개나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활발한 활동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많은 네. 활동이 있었고 이 리포트 수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사실 자금 확보나 이런 것들이 막힌 상황에서 사이버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환경과 맞물려 가지고 이 북한의 공격 그룹들은 아마 코로나19를 등에 업고 상당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만 해도 위협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제 대응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의 일자별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초에 저희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2월 19일경에 이제 갑자기 그래프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네.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그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포인트를 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대규모 확산을 아마 막을 수도 있었겠죠. 사이버 보안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단계가 마이터에서 이제 공개한 어택 프레임워크인데요. 최초 정찰에서부터 권한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찰들, 내부 정찰들, 그리고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확산 이동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시게 되는데 저희가 최초에 진입하고 나서 옆으로 확산하는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래프를 보시면 그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네. 옆으로 확산하는 이 레터럴 무브먼트까지의 시간을 저희가 브레이크 아웃 타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레이크 아웃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대처가 이제 많이 곤란하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골든 타임이네요. 더욱더 큰 확산을 막는 골든 타임. 그렇죠. 네, 여기서는 맞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아웃 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갑자기 동물들이 뛰어가네요. 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동물이 막 경주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셔가지고 이게 뭔가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동물들은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입니다. 공격 그룹의 마스코트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각 국가의 상징적인 동물을 애니메이션화해서 공격 그룹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등을 한 곰, 베어 같은 경우는 러시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게 딱 느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천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이 이제 말을 타고 북한. 네, 북한입니다. 그리고 판다 같은 경우는 중국. 그렇죠. 키튼 같은 경우는 이란. 이란. 키튼이 이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는 이크라임 조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랜섬웨어.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들의 브레이크 아웃 타임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각 그룹이 이제 발생했었던 브레이크 아웃 타임의 평균 시간을 보면은 1시간 58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간은 이제 동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분 내에 탐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10분 내에 사고를 이해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60분 이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거를 1, 10, 60 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팔콘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게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년과 그리고 또 올해 1분기까지의 보안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우리 엔드포인트를,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에 보이시는 빨간색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게 가트너에서 작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엔드포인트 프로텍션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바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현재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워크 프롬 홈이 아니고 워크 프롬 애니어가 되다 보니까 어택 서페이스, 즉 공격의 진입점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을 해야 되는데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한계가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를 통한 엔드포인트 보안입니다. 네. 그런 클라우드를 통한 엔드포인트 보안을 가장 잘 하는 회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거죠. 오늘 그 올쇼TV에서 처음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되게 미국에서 유명한 기업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낯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We Stop Breach라는 문구가 딱 있는데 이게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의 슬로건입니다. 네. 저희는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이 저희 창립자이시자 CEO인 조지 커츠라는 분입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전에 메가피에서 기술총괄 CTO를 역임을 하시다가 레거시 백신에 대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2011년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연간 100% 이상의 매출을 증가를 하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네, 유니콘,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의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6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핫한 이슈가 있었어요. 상장 첫날에 그 시총이 약 14조로 시마텍의 매출의 5%도 안 되는 이 작은 기업이 시마텍의 시총을 넘어버린 거죠. 네. 예, 그래서 핫한 이슈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엔드포인트 거장인 시마텍 트렌드 마이크로를 넘어서서 엔드포인트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창립자께서 기존의 뭐 백신이라던가 레거시 보안 솔루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나오셨는데 그럼 기존의 보안 솔루션 새로운 위협 대응이 힘든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요. 아까 저희 대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이제 레거시 보안 솔루션의 한계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레거시 보안 솔루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국내 환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엔드포인트 안에 레이어드 시큐어드라고 하죠.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운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이걸 대응하는 입장에서 피로도를 상당히 높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위협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시그니처 베이스인데요. 시그니처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고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해결책이 있나요? 네.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이제 사이버 위협을 중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안 기능을 제공해주는 단일 에이전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도 가벼운 에이전트를 원하고 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콘은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여러 가지 전문 엔진들을 통해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OS인데요. 윈도우, 맥, 리눅스, 뭐 요새 클라우드 환경, 네. 도커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리고 모바일 환경까지도 모든 워크로드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벤션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머신러닝 엔진이 있고 취약점 차단 엔진이 있고 IOA라고 해서 행위 기반의 탐지를 막을 수 있는 엔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프리벤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EDR, 저희가 텔레메트리 정보들을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가 자산이라든지 취약한 사용자라든지 그리고 취약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를 IT 하이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저희 단일 에이전트에서 모두 다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능입니다. 저희가 CPU가 1%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보통 때는 5메가 정도, 그리고 많을 때는 40메가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싱글 라이트 웨이트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공하는 주요 특장점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공하는 주요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드포인트의 선도 주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고객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팔콘 플랫폼이 제공하는 향상된 보호, 그리고 인텔리전스를 이해할 수 있는 스마트한 보안,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엔드포인트 보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에이전트 하나입니다. 저희는 모든 게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온프레미스 장비에 대한 메인테너런스라든지 뭐 패치 이런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엔드포인트 단에서 수집되는 이 텔레메트리 정보들을 트랙 그래프라는 데이터 풀을 형성을 해서 그쪽에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풀에서 저희가 머신러닝 엔진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따 설명드릴 저희 위협 헌팅 팀이 이 데이터 풀을 통해서 이제 위협 헌팅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인텔리전스입니다. 사실은 이 인텔리전스가 기존에는 IP, 해커들이 사용했던 IP라든지 해커들이 사용했던 도메인, 그리고 파일에 대한 해시값만을 이제 두고 인텔리전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게 트렛 인텔리전스이고 저희는 약 140여 개의 공격 그룹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그들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갱신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이 당연히 따로 리포트로 이제 따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팔콘 플랫폼이라는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에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위험성이 있는 탐지가 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뭐 리포트를 사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탐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텍션 같은 부분은 이제 그냥 실현이 가능한데요. 이제 리포트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별도의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솔루션 쓸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 지원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어떻게 기술 지원을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사실은 EDR을 경험해 보신 고객들은 아실 거예요. 이 EDR이 얼마나 좋은 제품이고 좋은 개념의 솔루션이긴 하지만 사실은 EDR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잘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월드 클래스 단위의 전문가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오버워치라는 팀인데요. 이 오버워치 팀에서
고객을 대신해서 위협 헌팅도 매일매일 해주고요. 그리고 관리도 매일매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알려주어서 대응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저희가 오버워치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엔드포인트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콘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팔콘 플랫폼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 트랙 그래프라는 용어를 썼었는데요. 이 트랙 그래프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매주 약 4조 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일이라든지 중요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건 아니고요. 텔레메트리 정보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수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도 학습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위협 헌팅도 하고 그리고 액터들에 대해서 추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트랙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위협을 거를 이제 수치로 이제 환산을 하자면 약 35,000 개의 위협을 저희가 트랙 그래프를 통해서 막았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히 얘기하는 EPP인데요. 저희가 차세대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콘 프리벤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머신러닝 엔진이고요. 얘가 이제 시그니처의 아까 단점을 한 개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니처가 없이 가볍게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서 노운이라든지 언노운 파일에 대해서 악성 파일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없지만 네. AV 역할을 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APT 공격 그룹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취약점을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취약점을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익스플로이트 블로킹이라는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IOA라고 해서 Indicators of Attack. 아시겠지만 IOC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IOC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어떠한 공격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흔적들을 가지고 디텍션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침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디텍션은 되지만 프리벤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IOA는 IOC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OA를 통해서 행위를 통한 위협 행위들을 저희가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팔콘 플랫폼에 이제 탐지된 화면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트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위협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전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넘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가시성 있게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세스 트리라는 구조를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떠한 엔진에서 차단을 했고 이 파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프로세스 트리를 통해서 이 파일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시성 있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EDR입니다. 저희는 팔콘 인사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EDR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위협 헌팅을 고객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EDR의 R, 리스판스 부분이죠. 원격에서 리모트에서 쉽게 리미데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는데 이벤트 타입 수만 봤을 때 약 400여 가지 이벤트 타입이 이벤트가 수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헌팅을 하게 되는 거죠. 조사를 하게 되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트워크 커런틴이라든지 또는 그 시스템에 원격으로 직접 붙어서 프로세스를 죽인다든지 위험한 파일을 지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실제 화면도 또 보여주시죠.
네, 이 부분이 실제 화면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APT 공격 그룹들이 사용했던 기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탐지를 하는지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하나의 빅팀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아까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도메인 컨트롤러라든지 중요한 서버에 옆으로 퍼지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가시적으로 저렇게 보이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에서 발생된 위협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까지도 가시성 있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격에서 프로세스 키를 간단한 클릭 하나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커런티를 통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이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에서 그 호스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리미데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호스트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쉽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아까 두 번째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추적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을 저희가 인텔리전스화해서 리포트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탐지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인텔리전스는 이제 팔콘 X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협 리포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 리포트의 내용에 보시면 이제 상세하게 얘네들이 사용했던 기법들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한 인프라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서드파티 심이라든지 이런 보안 솔루션과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멀리어 샌드박스라든지 멀리어 서칭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는지 보면은 딱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주는 트렛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렛 리포트 안에는 액터들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타깃 국가, 타깃 산업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한 시간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TTP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IOC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게 악성 코드 분석 시스템인데 사용자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의심되는 파일이라든지 의심되는 URL 이런 리스트를 확보를 하게 될 텐데 이것들을 저희가 샌드박스 형태의 분석 시스템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행위 분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 검색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인데 저희가 이제 멀커리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커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직접 사용자가 악성 코드를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처럼 악성 코드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토탈은 약간 오픈되어서 네네. 사실 이 올라온 파일만 보고 어디가 감염됐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부로 약간 유출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저거는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서비스를 서비스 받으시면 안에서만? 네, 그렇죠.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트랙 그래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 코드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도 세 가지의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플랫폼에 또 더 다른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위협 헌팅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팔콘 오버워치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오버워치 팀이 이 사람입니다. 네. 전문가들이고요. 이 팀들이 고객을 대신해서 위협 헌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365 항시 헌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SO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침해 사고 분석을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뭔가 탐지가 됐을 때 그때 트리거가 돼서 사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오버워치 팀은 당연히
탐지가 됐을 때 그때 이후에 사고 분석도 하지만 탐지가 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아까 그 트랙 그래프라는 데이터 풀에서 여러 가지 텔레메트리 정보를 통해서 위협 헌팅을 하게 돼서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오버워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디텍션 부분에 팔콘 오버워치라는 플래그를 찍으시면 팔콘 오버워치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눈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부분은 위협 헌팅 전문가가 직접 팔콘 플랫폼에 수기로 코멘트를 적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니까 빨리 리미데이션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따로 별도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이고 배후에 누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피해 호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미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오버워치 팀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EDR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부족한 기관들은 이 서비스를 받으면은 아주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파이콘 이 플랫폼을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게 전체 플랫폼이고요. 이게 저희 팔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해 놓은 하나의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시는 게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냐?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위협 탐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문제점이 보통 이제 권한이라든지 잘못된 권한이라든지 잘못된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클라우드의 워크로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스커버링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나의 호스트에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메인 호스트 위에서 동작하는 컨테이너들이 뭐 100이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을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컨테이너 안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메인 호스트에 호스트만 설치하고 에이전트를 하나만 설치를 하더라도 위에 수량과 상관없이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막아주고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컨테이너, 뭐 도커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사실상 데브옵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까지 들어가서 데브섹옵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쓰면 그것을 조금 더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요새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그러한 보호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조금 더 설명.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은 그 중에 일부분이고요. Next Gen AV라든지 그리고 EDR 펑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뭐 외장 하드라든지 USB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가 이제 많이 유출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디바이스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어 및 탐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호스트 IPS와 같은 방화벽 정책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팔콘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분인데 시큐리티 IT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오버워치 팀, 매니지드 트레트 헌팅을 이 오버워치 팀이 고객을 대신해서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IT 하이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산에 대한 취약점, 유저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흔히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트렛 인텔리전스. 이 트렛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저희가 리포트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코드를 직접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악성 코드를 샌드박스를 통해서 동적 분석을 하여서 어떠한 위협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토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00%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벤더들이 있는데 그 벤더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벤더들과 아주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토어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API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SOC 관점에서라도, 관제센터 관점에서라도 조금 더 쉽게 저희 팔콘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장표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OS 영역이라든지 인프라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영역에 대한 워크로드를 저희가 가시성 있게 탐지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위협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한 게 이 모든 것들을 저희의 라이트웨이트한 에이전트 하나만 설치를 하시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두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팔콘 플랫폼 장표를 보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지 한눈에 정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 플랫폼 회사라는 것을 이 장표 하나로 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단순히 EDR 업체로 국내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클라우드부터 엔드포인트 그리고 트렛 인텔리전스와 전문 서비스까지 안 하는 영역이 없는 토탈 시큐리티 업체인 것을 오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팔콘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디텍션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했을 때 더 나은 탐지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한 데모인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연계를 하다 보니까 공격이 탐지가 됐을 때 이 공격이 지금 어떤 단계의 공격인지를 인지를 하게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 데모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메타스플로잇을 통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터어택 프레임워크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메일을 통해서 스피어 피싱 형태의 공격들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문서 파일을 열게 되면 당연히 해커 CNC 서버에 연결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커맨드 앤 컨트롤 제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트위터도 이렇게 당했을까요? 네, 아직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제일 궁금한 사안입니다. 네. EDR,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떻게 억세스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공격 시나리오고요.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지금 아래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무브먼트까지 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수집을 했고 그리고 유출을 하는 과정들. 네, 지금 막 나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향후의 연결 제어를 위한 백도어를 설치를 하는 과정까지 보시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저희 팔콘 플랫폼은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탐지가 되었을 때 프로세스 트리 구조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룩을 통해서 윈워드 EXE가 실행이 되면서 어떤 문서를 열람을 하게 되어서 파워쉘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스피어 피싱 형태의 공격이 들어온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연결이 성립이 되면 그 이후에
레지스티 키를 통해서 영속성을 이제 한다든지, 그리고 바이패스 UAC를 통해서 특정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하는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윈도우 이벤트를 지우는 이베이전 그런 기법입니다. 그것들도 이제 저희가 찍어서 알려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미미카츠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보시면 이게 탐지가 되었을 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어느 단계인지를 알려드리게 되는 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수집이 되었는지, 지금 같은 경우 오디오 캡처라고 해서 이 노트북의 오디오 펑션을 통해서 사용자 보이스를 이제 수집을 그것도 한다라고. 가져가나요? 네, 맞습니다. 네, 무섭네요. 네. 저희가 회의한 내용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유출이 되었고 마지막에 제어를 받기 위한 백도어가 뭐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디텍션을 해주고 각 단계가 어떠한 단계인지 그 의미를 같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요.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더 나은 탐지 기능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네, 좀 그렇죠. 보여주시죠. 네. 네, 사고에 대한 우선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반적인 사고에 대한 인시던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픈이 되어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을 통해서 스피어 피싱 형태의 공격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WHO를 사칭해서 메일을 보냈군요. 네, 요즘 맞습니다. 많이 저런 메일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열람을 하게 되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탐지된 화면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디텍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디텍션이 됐을 때 프로세스 트리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 화면이 바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입니다. 근데 이 디텍션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하나의 기법, 하나의 악성 코드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의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 코드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사용되는 기법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게 디텍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왼쪽에 지금 빨갛게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인시던트 부분입니다. 네. 사고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운트를 하나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사고. 그래서 그 사고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 문서를 읽었을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지금 사용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갔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피해자가 이 하나의 PC가 아니고 이제 옆으로 어떤 서버까지도 전파가 되었는지 가시성 있게 확보를 해주는 게 바로 인시던트 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그 그림인데요. 화면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아웃룩을 통해서 윈워드를 이제 실행을 시켰고, 뭐 이제 파워쉘을 통해서 파일리스 공격을 수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백도어를 설치를 하고 WMIC를 통해서 레터럴 무브먼트를 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화면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탐지 영역을 넘어선 사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가시성 있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고 조사팀이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선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이런 트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저희가 이렇게 트리 구조로 하는 목적 자체가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사고를 인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응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제일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에 이어서 대응을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항목들을 눌러보시면
이 항목들이 의미하는 바를 상세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사용했던 기법들이 뭐였고, 어떤 파일들을 생성을 했고, 어떤 레지스트리 키를 건드렸고, 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대응을 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뷰를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레지스트리 키를 이제 애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악성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기법이 이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트 유틸이라는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파워쉘을 통해서 특정 영역에 파워쉘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거라는 백도어를 생성을 해서 수행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쉽게는 이 백도어 프로그램을 원격에서 킬 프로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모트에 있는 빅팀에서 수행되고 있는 키로거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킬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컨테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호스트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전파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에 직접적인 리미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트 쉘을 통해서 원격에서 이런 식으로 원격에서 여러 가지 리미데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정 레지스트리 키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파워쉘 스크립트가 저장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같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원격에서 수집도 가능합니다. 네. 더 나은 분석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지우는 과정들, 그리고 아까 의심되었던 레지스트리 키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델리트 명령어를 통해서 그 레지스트리 키를 삭제하는 대응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 키가 없어진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리미데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셋이 명령어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하단에 보시면 Edit and Run Script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사용자가 파워쉘 스크립트를 커스텀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침해 사고 과정에서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파워쉘 스크립트가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가 직접 대응하는 과정에서 녹여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디텍션에 대한 부분들, 프로세스 뷰를 통해서 가시성 확보를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게 탐지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인시던트가 있었는지, 어택이 있었는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렸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도출된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리미데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데모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팔콤 플랫폼을 통해서 1분 내에 즉각적으로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들에 대해서는 인시던트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빠른 조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문제의 PC에 가지 않더라도 원격에서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60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저희의 1, 10, 60 룰, 이 룰이 어떻게 저희 팔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설명 주셨는데요. 그래서 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선택해야 되는지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술, 그리고 인텔리전스, 그리고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팔콤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향상된 보호와 사이버 보안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위협 헌팅 전문가들, 오버워치 팀이 이제 고객이 보유한 기술과 이제 고객의 인플로이, 직원들의 진정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객의 팀원으로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일 에이전트, 그리고 단일 플랫폼으로 보안 아키텍처를 매우 단순화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라이트 웨이트한 에이전트, 이 하나의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설치 첫날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모든 가치를
이제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팔콘 플랫폼의 주요 특징과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까요? AWS를 사용해서 운영 중인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제가 아까 이 장표에는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게 AWS, Azure 그리고 GCP를 모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AW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EC2에 대한 인스턴스에 대한 가시성 확보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가시성 확보 그리고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시성 확보를 저희가 클라우드4 팔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EM 등 통합 보안 관제와 연동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SIEM이랑은 이제 SIEM 커넥터라는 모듈을 통해서 간단하게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SIEM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까 클라우드 스토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OT,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보안 쪽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OT 보안 솔루션과 연동 사례가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OT 보안을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OT 보안 전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솔루션과 자동 연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클라우드 스토어라는 메뉴를 통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의 통합 솔루션으로 결합하여 운영할 경우 DRM과 불법 소프트웨어 검색 등 솔루션을 함께 설치하여 사용하면 충돌이나 자원, CPU나 메모리 등이 부족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클라우드를 엔드포인트에서 보안 항목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앞에 거부터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국내에 있는 이제 많은 엔드포인트 PC들의 이제 DRM이라던가 저런 기업 내에서 쓰지 않아야 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못 갈게 하는 이런 자산 관리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솔루션과 같이 쓸 경우 충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클라우드 스트라이커가 이제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라이트 웨이트한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표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되게 라이트 웨이트 하기 때문에 모든 펑션을 다 해도 1%의 CPU 그리고 40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고 그리고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충돌 사례는 지금 국내에는 지금 몇 군데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워낙에 이제 엔드포인트에 다양한 그 솔루션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충돌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저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지만 저희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어디가 됐든 저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함께 기업 내 엔드포인트 보안만이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